헬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주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법을 드디어 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듣자마자 가정법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 어려운 걸 막 이러지 마시고 이제 그냥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영어의 조동사 아시죠? 그러니까 뭐 will이나 뭐 그 다음에 뭐 can 같은 거, 그쵸, 또 may 이런 것들. 근데 이 조동사들이 보면은 항상 그게 있잖아요, 과거형. 그쵸, 그러니까 will의 과거형은 그 would고요,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은 could, 그 다음에 may의 과거형은 뭐 might, 이렇게. 근데 이게 과거형이라는 게 왜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네, 왜 있냐면은 이게 시간상 진짜 과거를 나타내는 것도 물론 있어요, 가끔. 근데 솔직히 그 기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어에서. 네, 그 기능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 과거형이란 게 왜 있냐면은 원래 있던 이 현재형 조동사들 있잖아요, can이나 will이나 그 다음에 뭐 may 같은 거, 이거에서 약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약간 이게 팩트예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I can do it 이러면은 난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 아니 할 수 있다며, 그쵸? 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팩트예요, 팩트.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수도 있어 라는 약간 우리말로 느낌 자체가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이 can을 과거형인 could로 바꿔가지고 살짝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I could do it 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I can do it 보다 뜻이 약해져요. 그래서 훨씬 약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동사의 과거형들은 사실상 이 기능을 해요, 진짜로, 영어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부탁을 할 때도 Can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Could you open the door? 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왜냐면 Can you open the door? 이거는 현재형으로 썼지만 Could you open the door? 이라고, 이게 일부러 can의 과거형을 써가지고 살짝 이렇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좀 덜 직접적인 그런 부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가정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랑 되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시제를 원래 시제랑 맞지 않게 과거로 내려버리면 이게 뜻이요, 약해지거나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게 가정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란 말을 영어로 해볼게요. 그러면 he knows it 이에요. he knows it, he knows it,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if를 붙여서 뭐라면이라는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if he knows it, if he knows it 이러면은 그가 그거를 알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딱 듣고 이제 너무 문법에 이렇게 치중하셨던 분들은 그거 틀린 거 아니야? if가 나오면 뒤에 과거형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but 이렇게 써요, 보통. 왜 쓰냐면은 이거는 단순한 그냥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걔가 그거 알면은 걔한테 얘기할걸?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걔가 그거 알면은 그거 얘기할걸? 걔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 걔가 알면 얘기하겠지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단순한 조건일 때는 그 현재형도 써요. 그래서 if he knows it, 걔가 그걸 알면은 he will tell her, 그녀한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예, if he knows it, he will tell her, 이렇게. 그래서 if가 들어갔다고 가정법인 게 아니에요. if는 그냥 여러 가지 그 접속사 중에 뭐뭐라면이란 뜻을 갖고 있을 뿐이고, 가정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자, 보시면요. If he knows it, he will tell her. 걔가 알면은 걔한테 얘기하겠지, 이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가 현재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가정을 해야 돼요. 걔가 그거를 모르지만 만약에 안다면, 이때부터 가정법이란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he knows it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조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know의 과거형을 써서 if he knew it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if he knew it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 지금은 모르지만 만약에 그가 안다면 이라고 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뒤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If he knew it 이라고 여기는 과거로 바꿔놓고 뒤에를 똑같이 he will tell her 이래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 he knew it, he would tell her 이라고 하면서 현재에서 쓱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 멀어졌죠. 지금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현재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if he knew it, he would tell her. 걔가 그거 알면 얘기를 할 거야. 모르지만 만약에 알면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가정할 때 이게 진짜 복잡해요. 예,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거를 알았다 그러면 he knew it 이죠. he knew it. 그가 알았다 그것을.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을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knew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거든요. knew보다 더 과거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knew의 과거형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뭐가 있냐면 대과거나 과거 완료라고 불리는 had pp가 있죠. 이걸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he had known it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if를 붙이겠죠. 그래서 if he had known it 그러면 과거에 걔가 몰랐지만 만약에 걔가 과거에 알았더라면 이라는 과거를 가정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뒤에가 문제예요. 뒤에 아까 뭐였어요? 뭐 he will tell her 그 다음에는 he would tell her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 과거에 얘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가 얘기를 했다라는 이 told보다 하나 더 과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had told가 돼야 돼요. had told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told의 하나 더 과거인 대과거로 had told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will이나 would 같은 이 조동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 would가 더 이상 과거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would를 써야 돼요. 그래서 if he had known it, he would 해놓고 뒤에다가 had told라고 붙이고 싶은데 이 망할 문법상 이 would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래서 had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문법에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had를 할 수 없이 원형인 have로 그냥 바꿔요. 그래서 he would have told her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He would have told her 이렇게. 그래서 would have pp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쵸?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시리즈 있잖아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렇게. 이 have가 왜 나왔냐면은 원래 얘네가 다 had예요 원래는. 그래서 had 과거형 이거거든요. had told, 뭐 had 이건데 이 앞에 있는 조동사 때문에 had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원형인 have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즈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would have pp, could have pp,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아요. 그쵸? 예, 이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막 죽어라고 외웠을까 싶잖아요, 솔직히. 예, 원리는 되게 웃겨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응용해서 한마디를 더 해보면은 네가 공부를 과거에 열심히 안 했지만 만약에 네가 열심히 했다면 자, 그럼 봐봐요. 과거에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you studied hard죠. 근데 얘가 안 했어요. 그래서 you had studied hard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if를 붙여서 if you had studied hard, 과거에 네가 공부를 안 했지만 만약에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고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통과하다가 이제 pass잖아요. 근데 통과를 이미 했다면 passed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통과를 못했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passed보다 더 과거가 뭐밖에 없어요? had passed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had passed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could를 여기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could 이렇게. 근데 could를 집어넣은 문제가 뭐가 생겨요? could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럼 had가 아니고 뭘 써야 돼요? have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you could have passed the exam 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이 어떻게 되냐? If you had studied harder, 네가 공부를 과거에 열심히 안 했지만 만약에 열심히 했었더라면 you could have passed the exam. 너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could have pp,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어쨌든 이걸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have의 정체가 도대체 뭐였냐? 바로 원래는 전부 다 had였어요. 다 had였다고요. 근데 앞에 있는 조동사 때문에 할 수 없이 원형을 써야 된다는 영문법의 원칙상 그냥 have로 바꿔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되게 허무하죠. 그쵸?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정법의 거의 90%입니다. 나머지는 막 특이한 것들 많죠. 막 무슨 가정법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상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이 거의 90%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되게 여러 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가정법이구나. 그리고 그 have의 정체는 그거였구나. 아니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지?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서 나머지 뭐 이렇게 패턴에 좀 익숙해지시면서 이거를 하나씩 연습을 해보는 순서를 또 앞으로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자, 그래서 제가 가정법을 아주 좀 단순하게 좀 쉽게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주였습니다.